10, 100, 1000만, 10만. 그래서 테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미국 간호사의 연봉에 대해서 영상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업데이트가 늦었는데 지금 제가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저희 응급실이 너무 인원이 적어서 제가 지금 거의 8일 연속으로 일을 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하루는 제가 MP 근무를 하면서 오피스에서 일을 했지만 그거 말고도 스케줄을 4일 연속으로 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매니저가 와서 우리 너스가 너무 부족하다, 오버타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6일 연속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지금 이틀 근무를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일 연속 근무를 한 다음에 하루 쉬고 이틀 일했으니까 거의 뭐 말을 조금 보태면 8일 연속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제 집에 와가지고 거의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잠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아침 9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완전 100%는 아니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영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병원에서 제가 6개월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6개월 있으면서 나이트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응급실이 아닌 텔레메트리 병동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이트 근무죠. 나이트 근무에는 사실 프로시저 같은 것도 잘 없고, 특히 병동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응급 터질 일도 그렇게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이제 저가 근무했을 당시에 한국 선생님들이 에이전시에서 같은 병동으로 엄청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이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들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재밌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게, 그때 당시엔 힘들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적응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환자 파퓰레이션도 영어 쓰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별로 없어가지고 직원들만 하더라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환자들도 스페니쉬 스피킹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서로 영어를 잘 안 쓰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영어도 잘 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시랑 갈등도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병원을 옮기게 되었죠. 병원을 옮기고 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처음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모든 직원들이 이제 엄청 제너럴한 오리엔테이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키핑도 있고 뭐 닥터도 있고 PA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한 방에 모아놓고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 나눠주면서 뭐 우리 병원은 뭐 어떤 병원이다. 그리고 뭐 베네핏이 뭐가 있다. 그때만 해도 베네핏이 뭐고 뭐 401K니 뭐 403B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 가면서 아는 선생님들한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멘붕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전부 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온 분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널스였고 그분들은 필리핀에서 영어를 써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였고 그 50명 모인 방 안에서 저 혼자만 제2 외국어가 영어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심적으로 압박이 컸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의 제너럴 OT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널싱 OT로 넘어갔어요. 저는 응급실이었기 때문에 크리티컬 케어 널스이기 때문에 ICU 그 다음에 ER 이렇게 이 두 그룹만 모아서 따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너럴 널싱 OT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크리티컬 케어 널스 OT를 받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클래스를 들어야 됐던 상황이었고
같은 ER로 갈 널스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기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이트 시프트로 가는 거였고 저는 11 to 11, 그러니까 11시,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그 시프트여가지고 시프트는 달랐어요. 일단 제너럴 너싱 OT는 사실은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3일 OT보단 나았어요. 왜냐면 원래 알던 거였고 그다음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게 없어서 사실은 되게 쉽게 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리티컬 케어 쪽으로 가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알려주는 것도 많고 시험도 봐야 됐고 시험 통과 못하면 계속 시험 본다고 하니까 압박감도 컸고 영어에 대한 압박감도 컸고 약간 좀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OT가 잘 끝났고 이제 처음으로 병동에 이제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OT가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유닛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저는 사실 경력직으로 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ER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이제 풀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2개월 정도 그 프리셉터를 붙여줘서 이제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유린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지금 이제 되게 친해지게 된 그 NP 동료가 있습니다. 그 NP 이제 그 친구는 저희 ER에서 NP로 이제 일을 곧 시작하게 되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알렉스인데 걔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줬어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물어봤던 게 나 지금 업도미널 페인 환자를 받았는데 너 같으면 무슨 랩을 오더를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오더를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닥터들이 환자 보기가 늦으면 우리가 환자 어세스를 한 다음에 닥터한테 리포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히스토리가 뭐뭐뭐가 있고 오늘은 뭐 때문에 왔고 그래서 무슨 랩을 오더를 해도 되겠니? 이런 식으로 널스들이 가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널스인데 무슨 오더를 걱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환자들이 닥터까지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 되게 못 듣던 소리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첫날이 조금 정신없긴 했어요. 어 속으로는 내가 왜 의사 일까지 해야 되지? 왜 미국은 왜 이렇게 업무 범위가 넓은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전혀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런 걸 안 해도 충분히 바빴고, 뭐, 이제 그게 널스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첫날을 보냈고 그 다음날에 이제 정식으로 프리셉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프리셉터 이름이 스캇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남자 간호사였고 또 운이 좋게 이제 그 사람이 플러싱 하스피털이라고 그 되게 아시안 파퓰레이션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시안들의 그 발음에 익숙해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브로큰 잉글리시를 써도 그 다음에 발음이 뭉개져도 어떻게 다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운이 좋게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착한 사람이었고 그 영어에 대해서도 되게 오픈 마인드였던 사람이어서 제가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허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허들 하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아기 엄마처럼 보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성격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이 한국 분인지 중국 분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걸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어에 엄청 유창한 분이셨고 되게 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이모셔널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었고 처음에 제가 첫 마디로 하신 분이 선생님 진짜 초면에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 한국 사람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 저 잘릴 것 같아요 이랬어요. 왜냐면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작하자마자 정말 그 직원들 중에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았고 그 한국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모든 닥터들, PA들, MP들 이런 모든 디파트먼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ER이니까 뭐 GI도 오고 뭐 업타말러지스도 오고 우리 디파트먼트 안에 있는 닥터들이랑도 말을 해야 되고 PA, NP, 뭐 텔레메트리 PA, NP, 뭐 어텐딩 닥터 이런 사람들이랑 다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러다가 잘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영어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해줬어요. 첫날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리고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OT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OT 끝나고 집에 가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아니 진짜 막 눈물이 맺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 나는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영어를 제가 한국에서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깨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깨지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창피해서 울진 않았죠. 그리고 나서 4일차 땐가 5일차 땐가 아무튼 이제 허들을 또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허들 영어도 사실 알아듣기가 조금 벅차가지고 막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검해지는 거예요. 시력이 앞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 이거 쓰러지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visual vagal response가 있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visual vagal syncope라고 하죠. 그 심텀이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나 팍 쓰러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이 허들이 한참인데 제가 신규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들을 하면 저희가 한 30, 40명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쟤 신규인데 오자마자 쓰러졌다. 이렇게 낙인 찍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참았어요. 아,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허들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룸에서 나가면서 제가 옆에 있던 사람한테 I feel funny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느낌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네 얼굴 왜 이렇게 하얗냐고. Your face is so white as a pap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침대에 눕혀놓고 핑거스틱을 하고 BP를 재고 그랬죠. 근데 제 BP가 보통은 한 120, 130 over 뭐 70,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쟀더니 90에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이제 something was going on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 오렌지 주스도 주고 저한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집에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계속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 BP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회복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두통이 있었는데도 약도 안 먹고 그냥 버텼어요. 오기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가 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집에 오면 하는 일이 그날 무슨 영어를 내가 배웠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어서 뭘 물어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영어를 복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나 뭐 핸드폰 세팅도 다 영어로 바꾸고 한국 TV쇼 이런 거 다 끊었어요. 집에 와서 하는 일은 무조건 유튜브를 보더라도 영어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보면은 자막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영어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정확도도 높고 대부분 맞아요. 한 95%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발음이 좋은 유튜버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미국 드라마도 보면서 자막 항상 있는 걸로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귀가 뚫리면서 말 스피킹에도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4년 차지만 아직까지 영어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도 붙고 그다음에 애들이랑 대화도 좀 자연스럽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좀 가속도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오실 때 준비를 좀 영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오면 해오실수록 저같이 고생할 확률은 적어져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됐던 영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하셔서 적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교포랑 만나고 있는 중인데도 영어가 어려워요. 제 예시를 드리자면 교포랑 만나고 있고 영어로 한국어로 된 거를 다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병원 동료들도 다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그런데도 영어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힘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학교도 갔다 왔고 졸업도 했고 어, 4년 차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 있네요. 뭐 널싱에 대한 것들은 문제 없이 아직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 1년 차, 2년 차 정도 됐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을 줬던 크리티컬 케어 널스 뭐 에듀케이터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 거기서 일 진짜 잘한다고 얘기 들었다. 뭐 you rock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I heard you rock in there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제 3자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통해서.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을 잘 하려고. 자, 그리고 이제 4년 동안에 대한 그 저의 널싱 인 ER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저희 ER에 대해서 더욱더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W2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에서는 저희 텍스, 그러니까 세금 보고할 때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W2 폼을 받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무사를 쓰던 아니면은 본인이 인터넷으로 치던. 저는 이제 싱글이고 따로 이제 텍스 보고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텍스 보고를 하는 편인데 저는 터보 텍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 총 얼마 벌었는지 그다음에 텍스를 얼마 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냥 써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그 심플한 분들은 세무사 해서 돈 날리시지 마시고 알아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느냐 여기 보면은 제가 돈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10, 100, 1000만, 10만. 그래서 10만 2,788달러를 벌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새 전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 저는 이제 MP로 일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널싱 ER에서 일한 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버타임을 했냐? 저는 오버타임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한두 번 했을까 말까예요. 1년에. 그래서 여기서 오버타임을 하면 돈이 물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의 오버타임을 안 하고 정규로 일을 했을 때에 대한 월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중간에 프로모션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프로모션을 1월 달에 받았으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6월인가 7월 달인가 프로모션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봉이 뛰었고 그리고 저는 서티피케이션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으면 아마 여기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되게 베이직한 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제가 뉴욕에 살고 있지만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티 뭐 맨하튼이나 아니면은 뭐 퀸즈 이런 데서 근무를 했으면 돈을 더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롱아일랜드에 있는 병원이고 그 다음에 오버타임을 거의 안 했고 서티피케이션이 없고 되게 베이직한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연차에 따라서 그 상승은 했죠. 물론 연봉이.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화로 따지면 1억 1천만 68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1천 정도에 되는 돈을 벌었고 물론 이제 세금을 떼가면은 이제 엄청 밑으로 수직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MP로서 돈을 번 건 이제 따로 W2가 또 있어요. 그 오피스에서 받은 W2가. 그래서 그 W2를 또 입력하게 되면은 합산이 돼서 나오는데 한국어로 환산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만들 거지만 이게 생활비, 그다음에 렌트비 장난 아니죠, 뉴욕은. 그다음에 뭐 텍스 이런 걸 따지고 나면 남는 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텍스를 피하기 위해서 403B라는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연금을 붓고 있는데
이 은퇴연금을 부으면 은퇴연금을 부은 만큼 텍스를 빼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텍스 피하기 좋은 방법이긴 하죠. 물론 이 돈을 은퇴 계좌에 박아 놓으면 뺄 수는 없어요. 빼게 되면 엄청난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율이 제가 들어간 플랜을 보니까 이율이 한 9% 정도 돼요. 그래서 돈이 엄청 불려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싱글인 분들,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은퇴연금을 맥시멈으로 부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맥시멈으로 부으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고용주들이 어, 기여를 해줘요. 컨트리뷰션을 해줘요. 어쨌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팁이지만 싱글이신 분들은 돈을 이렇게 해서 좀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4년 동안 이 병원에 첫 번째 병원에 정식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버텨왔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자세한 디테일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